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학년 1학기 수학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4단원 1차 방정식 단원에 들어갑니다. 이 파트는요, 앞으로 중등수학 그리고 미래 고등수학에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은 강의를 찍고 학원에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릴 예정이에요.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생기면 그때그때 카톡 하시던가 학원이라면 바로 질문을 꼭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목차를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은 1차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해, 즉 근을 구하는 건데 해라는 건 도대체 뭔데?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건 뭔데?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등식은 뭔데?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방정식이 뭔지 알았으며 계속해서 보게 될 문장, 바로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단어를 보게 될 건데 과연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 풀이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워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잘 익혔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식을 직접 세우고 푸는 것까지, 그걸 수학에서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 이름도 유명한 거리 속력 시간, 즉 거속시에 대한 활용 문제, 일에 대한 활용 문제,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뭐 나이에 대한 문제, 자릿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푸는 그 유형의 특징을 배워보고 식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익히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준비학습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부터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5에다가 네모를 더해서 16이 된다. 여기서 네모가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죠. 네모는 11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 그대로 중학교 때 넘어와서 네모를 조금 있어 보이게 x라고 쓰고 는 16이다. 이게 이 단원에서 계속해서 하게 될 바로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x라고 바뀌었을 뿐 x를 구하는 것, 즉 x를 는 11이다.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방법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갈게. 13이라는 거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7이 나왔대. 뭐를 뺐을까? 이 네모는 무엇일까? 바로 6이겠죠. 우리 13-x는 7,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풀게 되실 겁니다. 자, 2번 갈게요. 3분의 1에다가 네모를 곱했더니 5가 되었대.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해서 5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네모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히려 15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3일은 3, 3, 5, 15를 했을 때 5가 나오겠죠. 그리고 24에다가 뭘 나눠야 6이 됩니까? 를 보시면 이거는 6, 4, 24니까 4를 나눠야 된다. 이 모든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3분의 1 곱하기 x는 5 해서 여러분들 이 x를 찾을 것이고요. 24 나누기 x를 해서 는 6을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x를 풀어가는 걸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3번에 이번에는 조금 비교적 최근에 배웠던 걸 갈게요. 바로 시계값이죠. 그 중에서 우리 대입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3-2a라는 식의 값은 원래 3-2a야. 2a는 a라는 것의 2배를 했다라는 뜻이 될 거거든. 그러면 3에서 빼는 거야. 2에다가 a를 곱한 거. 그러면 2 곱하기 a인데 a는 지금 3이잖아요. 문제에서 3에 대입하래. 그러면 이것은 3에다 2, 3은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갈게요. 5b 마이너스 1인데 5배의 b값에 1을 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b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래요. 그러면 5, 4 마이너스 20에다가 1을 더 빼는 거야. 그럼 결국 마이너스 21로 끝이 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8c 마이너스 3인데 8c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차감을 시키게 되면 약분에서 4가 되고 4에서 3을 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대입하는 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4번에 식 정리하는 거 가볼게요. 이거 일단 분배해야 되잖아. 2를 앞에 거 뒤에 거에 곱하기 분배하면 2x 플러스 2, 3이 6. 그 다음에 3을 앞에 거 뒤에 거에 차례대로 분배하면 3이 6x, 3일은 3. 그 이후에 동료항끼리 계산을 하면요. x는 x끼리 덧셈해서 8x,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더해서 플러스 9가 된다라고 식정리 가능하고요. 2번에 이거 통분하실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분모를 12로 통분을 할게요. 그때 여기 곱하기 3 하면 위에도 곱하기 3 해야 되고 포인트는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 3은 9y, 3일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에 2배를 하고 위에 거에도 2배를 할 건데 포인트는 이 마이너스를 위에다 갖다 붙이고 얘는 플러스로 바꿔놓자. 자, 2를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분수 앞에 마이너스 대표하는 게 있었으니 마이너스 1을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요. 5이 10y 마이너스 붙이고요. 뒤에 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자, y는 y끼리 동요한 계산하면 마이너스 1y가 될 거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 즉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2번 단원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 시작합니다. 자, 84페이지를 가볼게요. 방정식과 그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기 전에 선생님이 첫 번째로 설명할 건 바로 등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얘들아, 등식은요 뭐냐면 어떤 식에서 이거를 우리가 등호라고 부르거든. 이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 등호가 있는 식은 모두 다 등식인 거야. 어떤 식 사이에 등호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x라는 걸 써서 예를 들어서 뭐 2x는 8 등식이죠. 왜? 그냥 간단해요.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x 플러스 5는 7 이것도 등식이죠. 왜요? 그냥 등호가 있으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등호가 있는 식은 모두 다 등식이라고 불러.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등식을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딱 2가지 방으로 나눠볼게. 이 왼쪽 구역을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배울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중2와 중3 때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중1 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바로 항등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등식에 대해서는 이번 중학교 1학년 때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갈 거고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등호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딱 2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방정식은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가끔은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2x는 4다라는 어떤 등식이 있었어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방정식이거든. 왜냐면 제가 좌변의 x자리에 얘들아 만약에 1을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좌변은 2 곱하기 1에서 2가 되고 우변은 4가 돼. 근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거짓인 등식이 돼. 근데 쌤이 만약에 x자리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좌변에 2는 4가 되고 우변도 그냥 4가 돼. 이건 또한 참이 되는 거거든. 근데 x자리에 만약에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3은 6이 되고 오른쪽은 4가 돼. 이건 또 거짓이 돼. 이처럼 x에다가 무언가를 넣었을 때 거짓이 되는 순간도 존재하고 참이 되는 순간도 존재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해. 미리 스포를 하자면 당연히 방정식의 세계에서 얘들아 거짓이 되게끔 하는 x값이 중요할까? 아니면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그 값이 중요할까? 바로 이 참이 되게끔 하는 x값, 이 식 같은 경우는 2가 되겠지? 이 값이 중요하겠지? 이거를 참고로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고 이 해를 구하는 게 이번 단원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거야. 당연하겠지? 방정식은 가끔은 참이기도 하고 가끔은 거짓이기도 해. 근데 참이 되는 순간이 극히 드물어. 당연히 그 참이 되게 하는 순간을 찾고 싶겠지. 그래서 그거를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또는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장으로 해를 구하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항등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는 2x라는 이 등식을 한번 살펴봐 볼게. 쌤이 좌변과 우변의 x 자리에 1을 대입했더니 좌변에 1 더하기 1은 우변에 2다. 이거 어때? 등식이 성립하네. 참이야. 근데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이건 또 어때? 2 더하기 2는 2는 4래. 이것도 참이네. 근데 3을 넣어봐도 참이고 4를 넣어봐도 참이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마이너스 5를 넣든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당연하지 않을까? 왜냐면 애초에 x 더하기 x를 동유항 처리하면 애초에 2x였고 2x는 2x다 라고 해서 항상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지. 즉 동유항 정리가 끝난 이후 동유항 정리 후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똑같으면 단연코 이것은 x자리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 왜? 식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등식이라고 불러. 그럼 항등식에서는 해를 구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겠지. 왜? x자리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일단 등식이라는 가장 큰 카테고리 안에 방정식도 있고 항등식도 있는 거야. 방정식은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이 되게 하는 값이 더 귀중하고 궁금해져야 되는 게 맞고, 그거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 그걸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개념 확인해서 일단 등식을 모두 골라볼게. 등식은 간단해. 등호가 있으면 돼. 근데 기억은 등호가 없지? 니은은 있네? 디귿은 등호가 없네? 이건 부등호지.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리을은 등호가 있네? 미음도 없고 비읍도 없고 시옷도 없고 이응이 있어.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응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필수 문제 1번 가볼게. 등식으로 나타낼 때는 은, 는, 이, 가, 뭐뭐 하면, 뭐뭐 했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장에서 끊어서 좌변, 나머지를 우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1번에 어떤 수의 x의 5배에서 6을 뺀 값은, 여기까지가 좌변이야. 자, 시작해볼게. x의 5배 줄여서 뭐라 말해? 5x라고 말해. 여기서 6을 뺀 값은 뭐뭐은 이거를 등호로 표시하는 거야. 이것은, 자, 나머지는 다 우변에 쓰는 거예요. 12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번 가볼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까지가 좌변입니다. 그럼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인데 한 변 길이가 xcm래. 그러면 여기가 x, 여기도 x, 모조리 x야. 그럼 이 둘레는 변이 총 몇 개냐면, 정사각형은 항상 변이 4개거든.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는 4x가 되겠지. 이거는 우변 갈게요. 20이다. 3번 갑니다. 한 자루에 700원인 연필 X자루와 한 개에 800원인 지울 5개의 가격은, 여기까지가 좌변이죠. 그러면 700원짜리 X자루니까 700X 플러스 800원짜리 5개는 4,000. 이것은 총 7,500원이다.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4번 갈게요. 한 명의 입장료가 X1인 미술관에서 3명의 입장료는 해서 끊어봐. 그러면 3x가 되고 그것이 곧 3,000이다.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1-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값을 한번 찾아볼게. 자, x의 값의 후보는 4개가 주어졌어요. 0, 1, 2, 3을 일일이 한번 넣어봅시다. 자, 0 대입해 볼게. 일단 좌변에 0을 대입하면 x자리에 0 넣으면 0 더하기 3. 우변에다 0 넣으면 0. 근데 3과 0은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 이 방정식의 등식은 거짓이 되는 거야. 자, 1을 넣어볼게. 우변 x자리에 1 넣으면 2 더하기 3 해서 5가 돼요. 근데 우변 x자리에 1 넣으면 5 곱하기 1이니까요. 또 5가 돼요. 어때요? 5랑 5? 같네. 너가 참이 되는 거야. 자, 2를 대입할게. 2는 4 더하기 3 해서 좌변은 값이 7이 되고요. 우변에 5 곱하기 1을 넣으면 10이 돼요. 7과 10은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좌변에 3을 대입해 볼게. 2, 3은 6 더하기 3 해서 는 9가 돼요. 우변에 5 곱하기 3은 15가 돼요. 어때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값이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죠? 바로 x는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는 x는 1이다. 이렇게 해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좌변 xr이 0 넘으면 0 빼기 4는 당연히 빼기 4가 되겠고, 우변은 그냥 x지. x는 그냥 0이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지? 그래서 거짓입니다. 1을 대입하면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변의 x는 그냥 1입니다. 같지 않죠? 그래서 거짓이 돼요. 2를 넣으면 3이 6 빼기 4. 6 빼기 4는 2가 되고요. 우변의 x자리에 2 넣으면 그냥 2죠. 그래서 얘가 참이 되는 거고. 자, 3을 넣으면 3, 3은 9 빼기 4 해서 는 5가 되고, 우변 x자리는 3이 돼요. 그래서 이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x는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수 문제 2번에 가볼게. 해가 3인 거를 찾아달래요. 어떻게 찾아? 우리 아직 풀이법을 모르잖아. 그러면 이거를 대입했을 때 좌변과 우변의 시계값이 일치하는지 그걸 봐주면 돼. 해볼게. 좌변에 3을 넣으면 3-6, 좌변은 3-6, 즉 마이너스 3이 나와. 근데 우변은 뭐 대입할 것도 없어. 그냥 3이잖아. 그러면 안 똑같잖아. 마이너스 3과 3은 안 똑같잖아. 그럼 얘는 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2번 가볼게. 2번에 x자리에 3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좌변에 x자리 3 넣으면 마이너스 4랑 3을 곱해달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와. 근데 우변도 12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거짓인 거야. 자, 3번 가볼게. 좌변에 x자리에 3을 넣으면 3 나누기 3이라서 는 1이야. 근데 우변은 9야. 이것 또한 같지 않지? 그래서 거짓이야. 자, 4번 가볼게. 4 곱하기 3-2인데 3-2라는 건 수학에서 1이잖아. 그러니까 4-1은 4가 되고, 우변 또한 당연히 그냥 4야. 그랬더니 어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야. 아, 너구나. 이 4번이어야말로 x에 3을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 5번이 아닌 것도 확인해보자. 여기다 3 넣으면 2, 3은 6 빼기 3 해서 좌변은 3이 남아. 근데 우변은 저기 식에다가 3 넣으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 3이 돼. 안 똑같네? 그러니까 너도 거짓인 거야. 자, 그렇다면 등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참과 거짓이 그때그때 바뀌는 방정식과 모든 숫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항등식인 걸 고르고 싶으면 식 정리를 끝내고 난 이후에 보셔야 돼요. 식 정리를 끝내고 난 후. 자, 기억 가볼게. 식정리 아직 안 된 거 눈에 보이시나요? 좌변에 식정리 갑니다. 0 곱하기 x는 0이에요. 우변은 그냥 0이에요. 0은 0이다. 당연히 항등식이죠. 자, 리을 가볼게. 식정리 끝났어요. 모양이 똑같나요? 안 똑같죠? 탈락입니다. 얘들아, 이거는 x에 2를 넣었을 때만 성립하지, x에 3을 넣거나 4를 넣거나 5를 넣으면 거짓이 되잖아.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불러. 자, 시옷. 더 이상 계산할 거 있나요? 없어요. 근데 식이 똑같아요? 그냥 저는 모양을 물어보는 거야. 기억처럼. 모양이 똑같아요? 안 똑같죠? 탈락이죠. 니은 갑니다. 식 정리가 할게요. 얘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5x입니다. 5x는 5x이다. 어때? 모양 완벽하게 일치하죠? 넣습니다. 자, 미음 갈게요. 우변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어요. 덧셈 기호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식이 똑같지 않은 거죠. 자, 이응의 식 정리 좀 가볼게요. 분배를 아직 안 했네요. 분배 법칙 씁니다. 2x 플러스 6은 2x 플러스 6이다. 어때요?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응 당연히 항등식입니다. 자, 디귿 가볼게. 디귿은 식 정리할 게 없어. 뺄셈은 생략할 수 없거든. 그런데 이게 식이 똑같니 얘들아? 아니잖아. 다르잖아. 얘는 x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안 똑같잖아. 비슷한 건 필요 없어.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완벽하게 쌍둥이처럼 똑같아야 돼. 디귿은 틀렸어요. 비읍. x 더하기 2x 덧셈 가능하죠. 3x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니까 3x는 3x다. 완벽하게 일치하죠. 비읍 항등식입니다. 지읒 가볼게요. 좌변에 일단 동류항 정리하면 7x 그리고 빼기 7. 이거는 더 이상 정리 안 되고, 우변에 이거 분배 법칙 좀 쓸게. 그랬더니 7x-7 어때? 뭐야?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읒 당연히 항등식이지.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개가 됩니다. 식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모양이 그냥 쌍둥이 그냥 그 자체인 것을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등식,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등호가 들어있는 식. 대표적으로 방정식이랑 항등식으로 나뉜다고 했죠. 이 등식은 유명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그냥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파트라서 설명을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은 일단 만약에 A랑 B랑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양파의 저울을 쓰는데요. 여기 양파의 저울과 여기 양파의 저울이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 왼쪽 양파의 저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5g 추를 더 올리고 오른쪽도 5g 추를 더 올렸어. 애초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시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무게를 양쪽에 올린다고 해서 한쪽이 더 무거워질까요? 아니죠.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더하여도 항상 이 등식은 성립할 거야. 반대로 선생님이 똑같은 무게만큼 덜어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덜어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평형은 유지될 거야. 왜? 어느 한쪽에서만 뺀 게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에 뺐거든. 그러니까 같은 수를 빼어도 항상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약에 왼쪽 무게가 뭐 10kg고 오른쪽도 똑같이 10kg였어. 선생님이 똑같이 10kg였던 양파의 저울의 무게를 똑같이 2배를 했어. 문제가 생길까? 전혀 문제가 안 생기지. 왜? 양쪽에 똑같이 곱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4번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성립하는데 당연히 만약에 양쪽이 똑같이 10g인데 선생님이 양쪽을 똑같이 무게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눴어. 똑같이 10kg인 거를 정확하게 절반 처리했어. 이게 평형이 달라질까? 당연히 안 달라지겠지. 근데 개념 설명할 때 개념 문제에서 가끔씩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틀리기 쉬운 함정으로 어떤 부분을 많이 물어보냐면 1, 2, 3, 4번 중에 좀 특별하게 문장이 긴 게 4번 뿐이죠. 이 나눈다는 말에는 0이 아니라는 말을 꼭 수식어로 붙였냐? 이걸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기도 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으면 이 문장은 틀립니다. 수학에서요, 0이 아닌 건 0으로 나누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강조할 내용이라서 별표 한번 책에 쳐주시고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1, 2, 3, 4번 중에 유일하게 0이 아닌이라는 조건이 꼭 붙어야 되는 건 바로 나눗셈을 하는 그 순간이다.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선생님 왜 배우나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요. 방정식을 풀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숫자를 넣어볼 순 없잖아. 그건 밑에서 문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필수 문제 4번 갑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일단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일단은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었어. 두 개가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가 10이면 B도 10, A가 100이면 B도 100 똑같은 크기의 숫자였을 거야. 그러한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뺀다고 등식이 달라지나요? 전혀 아니죠. 얘는 완벽한 등식입니다. 3번 바로 갈게요.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한다고 등식이 달라질까요? 아니죠. 완벽합니다. 자, 5번 갈게요. 일단 A는 B랑 같다로 출발을 했어. 그런데 4를 좀 붙여볼게. 선생님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 2를 곱한다고 해서 등식이 달라지나요? 전혀 아니죠. 2A랑 2B도 똑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원래 2A, 2B가 똑같은데 선생님이 똑같이 4를 더했어. 뭐가 달라지나요? 전혀 아니죠. 왜? 똑같이 더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옳지 않은 거 2번, 4번이죠. 첫 번째, 여기에 갑자기 B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등식이 달라지지. 완벽하게 똑같았어야지. 애초에 A와 B로 출발했잖아. A와 B에서 똑같이 2를 더하고 똑같이 2를 더해?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2번에 마이너스 같은 거 붙으면 안 되고 4번에 똑같은 수로 나눴어야지. 좌변을 2로 나눴어? 우변도 2로 나눴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1번도 처음 배우는 거고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의 설명 한번 들어갑니다. 자, A랑 B랑 똑같았다고 하면 우변 갈게. 정리 좀 하자.
a-b는 0입니까인데 등식의 성질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b 는 0인데요. 제가 마이너스 b를 없애고 싶어서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청개구리처럼 b를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좌변에 마이너스 b 플러스 b가 사라지고 a는 0 더하기 b, 즉 b다가 나와요. 뭐 기억은 완벽한 문장이네요. 우리 옳지 않은 거 찾고 있었죠. 자, 니은 갈게요. 니은에 너무 중요하다. 별표 좀 치자 얘들아. 책에다 별표 좀 줘봐. 3분의 x라는 존재와 5분의 y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일치했대요. 근데 여기서 뭔가 분모를 없애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는 최소 공배수인 15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5x는 3y다 나오는데 교묘하게 문장 틀렸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킬은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먹으실 스킬인데 바로 갑시다. 분수끼리는 같다라고 나왔을 때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건 바로 대각선끼리의 곱. 이거는 팁이에요. 팁 적어두세요. 대각선끼리의 곱은 항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선끼리 곱한 5x는 이쪽 대각선끼리 곱한 3y랑 같다는데 뒤에 말 잘못됐으니까 니은은 틀렸다. 바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대각선의 곱. 대각선 곱.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부 수업할 때도 계속 말하는 내용이에요. 분수는 분수다라고 나왔을 때 대각선끼리 곱은 항상 같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디귿.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죠. 디귿 또 별표 갑니다.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등식이 성립할 때 등식의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누면 당연히 등식 성립하지 않나요? 얘들아, 위에 다시 봐. 책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이 말을 쓰고 싶으면 0이 아니라는 말이 꼭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왜?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거든요. 자, 리을 가볼게요. a 더하기 3과 b 더하기 3이 똑같았대. 제가 등식의 양변을 똑같이 3g을 덜어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사라지고 a는 b와 같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양변을 똑같이 5를 곱해? 전혀 문제없죠. 등식의 양변을 똑같이 3을 뺐고 똑같이 5를 곱했는데 달라질 리가 없죠. 그래서 4-1번은 많이 틀리기 쉬운 문제이지만 정답은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자, 5번에 이 방정식의 해를 11x자리에 1, 2, 3을 넣어보지 않고 바로 해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자,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x가 뭔지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좌변을 점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선생님은 이 플러스 7이 조금 거슬려. 얘들아, 더하기 7을 없애고 싶으면 똑같이 빼기 7을 양변에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3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2다 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7을 양쪽에 해주면 더하기 7 마이너스 7이 사라져. 그래서 좌변은 3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9가 돼.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9다라는 걸 보고 양변을 똑같이 는 x는 으로 가고 싶으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돼. 그럼 나누기 3, 나누기 3을 하게 될 거고 나누면 x가 되고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돼.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5-1번도 한번 가볼게. 5-1번의 1번. x-3은 4다를 풀고 싶어. 마이너스 3을 없애고 싶어? 청개구리처럼 가자.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없어져. 그래서 x가 남거든. 그리고 4 더하기 3은 7이야. 그냥 이게 답이야. 자, 2번 가자. 3분의 x는 마이너스 2야. 근데 너네 3분의 x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x가 궁금하잖아. 그럼 청개구리처럼 3이 나눠져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 대신에 우변도 똑같이 해. 그러면 3, 3은 약분돼서 1x 되고 마이너스 2랑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와. 3번도 가자. 일단 군더더기에서 저는 플러스 3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플러스 3의 천적 마이너스 3을 양쪽에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5x는 15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5x가 궁금하진 않거든요. 저는요, 양변을 5로 나눈 상태, 즉 1x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87페이지 쏙쏙 개념 익히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에 가볼 건데요. 3번에 일단 이 문장을 이해라도 할 수 있는가 한번 궁금해요.
이 등식이 이 세상의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래.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됐다, 거짓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참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등식이라는 거야. 항등식. 항상 성립한대. 그러려면 식정리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완전히 쌍둥이기만 하면 돼. 근데 좌변도 그렇고 우변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정리할 건 없어요. 그러면 똑같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x는 x끼리 똑같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똑같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이제부터는 틀린 그림 찾기 수준이지. 3x랑 bx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b는 3이 된다라는 거고 a랑 마이너스 2가 똑같아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고 했었으니까 3과 마이너스 2를 더해서 정답은 1이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4번 가볼게요. 이것이면 이것이다.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었더니 등식은 성립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은 조금 확인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자. 좌변에서 출발해볼게. 좌변에서 A는 B랑 똑같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A를 더했다고 생각을 해봐. 똑같이 A를 더했어. 그럼 좌변은 2A고 우변은 A 플러스 B. 완벽하지.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A를 더한 건데. 그 다음에 3번에 선생님이 아까 이거 대각선 풀이법 알려드렸어요. 분수는 분수 나올 때 대각선끼리 곱 3A는 뭐다? 4B다. 완벽하죠? 맞는 말입니다. 4번 가볼게요. 4번에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3을 나눠볼까? 그랬더니 0이 아닌 수, 즉 3으로 나눴더니 x는 마이너스 2y다. 완벽하죠.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라는데 왜 옳지 않은지 확인해 볼게. x 마이너스 2는 우변 정리해봐. 3을 분배하면 3y 마이너스 6이 되거든. 근데 출발이 x는 3y야. x는 3y. 근데 좌변은 빼기 2고요. 우변은 빼기 6이야. 그러면 똑같은 등식, 똑같은 숫자에서 좌변은 마이너스 2를 뺐고 우변은 마이너스 6을 했어. 그럼 당연히 등식이 어그러지는 거겠지. 똑같은 수를 빼야지 등식이 성립하는데 다른 수를 빼고 있으니 5번은 틀렸죠. 자, 5번 갈게요. 5번에 자, 가를 넘어갈 때요. 여기 군더더기가 사라졌어요. 더하기 2를 없애고 싶으면 청개구리처럼 빼기 2 빼기 2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변도 10 빼기 2, 즉 8이 된 거야. 그럼 똑같은 수를 뺐다라는 거에서 가에서 쓰인 거는 바로 니은의 성질이 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서 x는 4가 됐잖아. 그러면 나의 성질은 나눗셈을 했다라는 거니까 리을이 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오늘은 방정식의 첫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맛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본격적이고 재밌는 내용이 찾아올 테니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